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트라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저희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 정말 충격적이고 염려를 일으키는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국 취업비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할 때요, 선생님이 전에 낸 기출시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험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 1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행동 조금 불손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집권 1기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2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트럼프 집권 1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는데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 우선 American First, 미국이 제일 우선이다. 요거에 대한 서브로 이제 바하, 그래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H-1B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리베이링 웨이지 적정 임금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H-1B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컴퓨터 전공자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런 발표들을 법이 아니라 policy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민국이 어떤 심사를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이민관들 참고해야 되는 기준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경을 통한 이민 규제 정책 기억나실 거예요. 벽 쌓는 거. 이게 되게 황당하고 웃긴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비주얼로 효과를 주면서 국경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민 변호사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민국들이 심사를 하면서 간과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RFE를 던지곤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H1B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재택근무를 시작하자마자는 보통 회사 주변,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스태티스티컬 에어리라고 해서 MSA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때는 이게 프리베일링 웨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재택근무가 점점 일반화되면서 직원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고 이사 가는 상황, 이게 회사에서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H1B 연장이 들어갔을 때 이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턴만 받으면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거주지, 그 직원들이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H1B 위반은 아니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소에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강화된 심사를 제시를 하곤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거, 제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스마트한 정책을 스마트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바하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힘들었던 이유는 트럼프식의 밀어붙이기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트럼프의 저서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하는 책에서 트럼프가 본인이 내고하는 방식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외교 정책이나 이민 정책에서도 나왔었는데 우선은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때로는 충격적이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황당함을 주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좌중질환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 네. 뭐지?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러다가 이제 저희가 대우를 정비를 하고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리걸 아규먼트를 준비할 때쯤 되면 이미 케이스는 거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리걸 아규먼트로 이건 아니야라고 소송을 해서 다 막으면 그럼 아니면 말고 하고 이제 정책을 다시 뒤로 빼요. 이게 이런 식의 정책이 이런 식의 행동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민국 직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 하긴 한다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지지자들한테 이제 지지자들한테 충격을 줘서 트럼프는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래서 이민법에서도 저희가 이기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말고 이러고서 빼는. 그래서 그 사이에 케이스들은 거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2기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트럼프 1기에 있었던 모든 정책들, 모든 기조들 유지가 될 거는 당연하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더 똑똑해진 이유,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정을 바꾸지는 않았었어요. 다 폴리시 가이드라인 형태, 이그제큐티브 오더 형태로 이제 명령을 내보냈었는데, 요게 행정부가 바뀌면서 가차 없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를 트럼프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 이제 이민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걸 관찰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H-1B 프리베일링 웨이지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 H-1B는 프리베일링 웨이지 제일 낮은 등급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화되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이 폴리시 라인이 즉각적으로 취소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내 10년 이상 체류하신 분들한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 바로 직전이었죠. 트럼프 공화당을 지지하는 텍사스주에서 이걸 소송을 하면서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없었던 일이 되도록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2기가 좀 달라진 거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1기의 특질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상 절차를 지키면서 아예 법으로 개정해서 그 다음 행정부가 누가 들어오던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이민 정책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 중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본 후에 회사가 취해야 할 지금 당장 취하셔야 되는 액션, 그리고 향후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액션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단기, 중기로 취업 비자 부분에서는요. 추가 자료 요청, 저희가 RFE라고 하는데 RFE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L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어떤 게 많이 나올지,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선은 L이나 E2 그리고 H1B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자료 요청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초점이 되는 거는 회사의 소유권 관계,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법상 회사의 구조가 유리한 것과 이민법에서 이투나 L을 초청하기 위해 확실한 구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권 관계, 그리고 L이나 E 비자로 오시는 분들의 매니저리얼 듀티, 이 사람이 정말 관리직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H1B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 더 회사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직책에서 하는 일. 그래서 이게 정말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책인가에 대한 확인에서 조금 더 엄격한 추가 자료 요청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온사이트 비짓이나 오디시 증가할 거라는 건데요. 회사 입장에서 이제 H1B 접수하시거나 L 접수하실 때 접수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어사이럼 비도 있고 이제 새로 요번에 추가됐는데 거기에 보면 푸드 프리벤션비가 있습니다. 이 푸드 프리벤션비는 H1B나 L 같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오디트를 나가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용주한테 청구를 하는 접수비인데요. 요런 비용들이 이제 그 비용들을 받더라도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제 그런 회사들 위주로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오디트를 할 가능성.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디나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이제 심사 기준 RFE가 늘어나고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나이얼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친이민 정책으로 했던 거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기존의 내용, 고용주나 잡타이틀이나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없다면 이민관은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취소하고 원래 원칙대로 모든 케이스는 새로운 케이스로 본다. 그게 연장이든 새로운 접수든 다 기존의 케이스와 상관없이 새로운 케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심사의 시간이라든지 추가 자료 요청의 가능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친이민 정책 중단과 관련해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날 때쯤 해서 No RFE Policy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나 신청서에 단 하나의 결함이라도 있다면 추가 자료 요청을 내보내기 전에 무조건 거절해도 상관없다. 바이든 행정부에 넘어오면서 바로 아니다, Yes RFE Policy로 간다. 만약에 청원서나 신청서에 결함이 있더라도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주고 나서 거절해라.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노 RFP 퍼스로 간다면 작은 결함만으로도 서류가 거절될 수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접수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해외 비자 취득의 어려움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인터뷰 숫자의 감소. 이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거 직전에 이제 선거에서 조금 더 이제 호의적인 표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의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터뷰의 숫자가 유지되면 다행이고 혹은 그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하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때였는데 어,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였는데 그 코로나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면서 미국 경제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비자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취소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 내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 혹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일부 지역에 대한 비자 업무 중단 혹은 전체적인 비자 업무에 있어서 지연이라든지 중단의 가능성이 0인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프로세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자 인터뷰 보고 나서 대사관이 요거는 조금 더 케이스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프로세싱에 넘어갔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비자 절차를 엄격히 보고 있다라는 이제 어필 숫자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고 실제로 그 절차 과정 중에 이게 지연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직원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외국 노동자가 미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들의 인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많은 회사들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스타로 인제 미국에 들어와서 미팅을 한다거나 인제 그런 것들. 이스타 심사가 강화가 된다면 인제 이스타의 규정에 표면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국에서 '이거는 일을 하는 거다.' 체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빈도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B1, B2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인제 이스타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원들도 인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B1, B2를 신청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얼마 전에 원정 출산을 이유로 해서 B1, B2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인제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아무런 얘기만 계속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인제 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H1B 인제 추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인제 시작을 하는데 H1B 자체의 추첨 절차에 대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절차 자체가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추첨해서 된 이후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전공 예전에도 엄격하게 봤었고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공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졸업하고 나서 어카운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HR도 하고 이 전공으로 이 많은 분야를 다 할 수 있다면 전공이랑 일하는 직무 자체가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제 퀘션을 전에 RF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H1B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전공이나 비즈니스 전공자를 우선 타깃으로 해서 추가자 요청이 나올 가능성들 아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